제4기 리더스쿨. 자, 오늘 마지막 날 졸업식입니다. 끝나고 이제 짜장면 파티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늘은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내용하고 조금 제가 좀 다르게 좀 바꿨어요. 왜냐면 좀 다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육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에 1기, 2기, 3기, 4기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이쯤에서 우리 좀 총정리를 해서 좀 찝어줄 거 찝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변형을 좀 시켰어요. 자, 오늘은 사실은 1교시에서 4교시 총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좀 내용을 제가 좀 바꿨다는 거하고 사업 설명회는 이거는 그냥 건너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 스피치는 아마 있을 거고 우리 개인 사전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아직까지도 이 그룹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에서 제가 한 번 더 찝어드릴게요. 우리는 4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골드 이상 사장님들은 지금 2번 방에 들어와 계신데 이 2번 방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직까지도 2개, 3개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한 달이 됐어, 2달이 됐어, 석 달이 됐어 그러면 계속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들 지금 아직 발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3개 됐어, 그 다음에 4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최소한 내가 리더, 셀프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최소한 6개 이상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제품에 대해서 올린 거를 나도 캡처해놨다가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개씩 돌아가면서. 왜? 1번 방을 끌고 가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아니에요. 1번 방 끌고 간 사람들은 바로 이 2번 방에 계신 분들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장님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걸 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 이상 사장님들께서는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달에 하루가 아니라 이 달에 1월 달에 계속 2개, 3개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2월 달부터는 내가 한 개씩 더 올리겠다. 하나씩.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이게 하나, 2개씩 올라갈 때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제대로 복제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장님들이 잘 명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 방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셔야 돼요. 항상 골드에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2번 방에 있으면 어떻게 돼? 1번 방에 있으면 내가 빨리 저 2번 방은 뭘까? 빨리 들어가 봐야겠다. 그럼 내가 2번 방에 있으면 빨리 나도 사파이어 3번 방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4번 방까지. 자, 2023년도 지금 1월달 이제 거의 끝나갔어요. 자, 1월달 23년도 1년 동안에 내가 올해는 무조건 저 4번 방까지 가겠다. 아무 느낌 없이 한 1년이 돼도 6개월이 돼도 계속 이 방에 있으면 어떻게 돼? 통장에 돈이 안 모이겠죠. 그쵸? 그런데 내가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3번방, 4번방 다 가게 돼 있어. 이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자, 1번 방에는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들 다 단체방에 다 들어와 계시죠? 네. 전체방, 부산방 말고 전체방에 있을 때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난번에 최 누구라고 해서 이상한 말 자꾸 올리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내보냈어요. 그리고 스케줄 가서도 제가 내보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물이 흐려져. 그럼 다 그걸 보고 다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이 사람 뭐야? 그것도 이상해. 다 그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전체방에 초대하면 안 돼. 아직까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그 사람 자기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심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고 천비비를 진입한 사람과 그리고 소비자는 안 돼요. 소비자는 그냥 부산방에만 부산방에만 하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천비비로 소비자로 들어왔는데 조만간에 굉장히 능력자야. 그럼 그 사람한테 뭔가 비전을 보여주는데 부산방 하나만 가지고는 비전을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체방으로 초대를 해줘도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거는 본인 판단과 자기 업라인 스폰서, 나를 여기 같이 하자 끌어준 업라인 스폰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체방에 초대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무조건 다 집어넣는 건 안 돼요. 아니면은 부산방에서 일단 룰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걸 조금씩 적응이 됐을 때 그때 이 방으로 초대하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2번 방에는 무조건 내가 골드가 갔을 때 나의 오른팔 왼팔을 찾아야 돼. 빨리. 내가 못 찾겠으면 업라인 스폰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내가 무조건 직추천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오른팔은 아니에요. 우리는 퀄리파이브라는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를 받은 사람도
나의 오른팔이 될 수 있고 왼팔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한 만큼 그 볼륨을 왜? 내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수전한 사람한테서 물론 직수전한 사람이 승급을 가기 때문에 매직본에서 해서 어떻게 돼요? 30%를 받잖아요. 그 돈 많이 벌어가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그러면 후원 받은 사람을 키우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우리는 추천 후원 상관없이 내 산하로 있어서 이 사람이 되게 능력자야.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열심히 키워야겠다, 케어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 파트너를 골드 빨리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어떤 식으로? 후원 미팅으로. 후원 미팅으로 계속해서 도우셔야 되고, 그리고 실천사항을 통해서 내가 빨리 복제되어 있어야 되고 내 파트너도 빨리 복제를 시켜야지 내가 빠르게 3번방, 4번방을 갈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가 되기 위한 교육과 시스템 참여의 강도를 좀 높이셔야 돼요. 시스템이 없는 데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번에 내보낸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를 하신 분이에요. 네트워크를 하신 분들 그분은 뼛속까지 네트워크가 아닌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에 완전히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셀프 리더의 자세를 완벽하게 갖출 거. 독불 장군이 성공한다는 건 없어요. 1000명, 10,000명이 한 명 나올 수 있어. 타고난 인재 그런 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인쇄성을 가져가겠다, 파이프라인 연결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각자가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단계 한 단계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하셔야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명심을 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방 여기는 솔선수범에서 사람들이 리더라는 얘기예요. 4번 방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무조건 겸손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사파이어인데 말이야, 내가 골드인데 말이야, 내가 다이아, 레드 다이아인데 말이야. 사장님들이 절대적으로 알고 가는 게 뭐냐면 스폰서는 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장님들의 상사가 아니에요. 단지 사장님들보다 빨리 이 일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절대 보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레드 다이아인데 여기 신규 사업자가 20살짜리 하나 들어왔어. 그럼 제가 그분한테 너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 절대 여기 같이 사업 못합니다. 존중해주고 나를 죽이고 내 파트너를 올려주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사장님들이 좀 인식을 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거는 지켜 나가셔야 돼요. 핸드폰 예쁘게 탁탁탁 알아볼 있게 딱딱 정리하시고 그리고 실전상을 통해서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올해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은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은 이제 이 실전상황 방에서 빠질 거예요.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1년이고 지금 1년 반 동안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 반 정도 리더 사장님들도 여기 익숙해지기 위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골드방에서 골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요 4개의 직급을 갖고 계신 분들만 여기에 참여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사파이어 이상 사장님들은 여기 지금 수비 사장님, 정 사장님, 태국 사장님 사파이어 이상 사장님들께서는 돌아가면서 이제 이걸 올려주는 걸 이제 하셔야 돼요. 딱딱 끝나면 바로바로 올리죠. 자 이제 1월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2월달 되면 이제 누가 또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먼저 이거 올리는 거를 벌써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네트워크 사업은 첫째도 두 번째도 시스템 사업이에요. 빠르게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그룹의 시스템 빠르게 적응하고 시스템 빠르게 합류하고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하셔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사장님들이 무조건 머릿속에다가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 그룹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빠르게 적응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 안 하는 사람을 저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스템도 참여도 안 해. 근데 맨날 나보러 도와달래. 전 그런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도전하고 가는 그 길에는 업라인 스폰서들의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팀의 시스템에 무조건 합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무조건 성장한다. 이거는 무조건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리저브방에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우리 10가지
전체방 10분 가기로 주시해 주시고 스폰서의 말글에 항상 제일 먼저 반응해 주시고 매일매일 스케줄표 점검하시고 부산 스케줄방 있죠? 복장, 말도, 행동, 나부터 바꾸기. 자 여기 스케줄방을 여기 조금 보면은 스케줄방에는 부산 스케줄만 나와 있고 전체방에는 그룹의 스케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서울에 아는 사람 있는 사람 부산 외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죠? 부산 외에 아는 사람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부산 말고도 다른 지역에 아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원데이 세미나 지금부터 올해부터 전국 투어를 해요. 돌아다녀. 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막 돌게 되면 나는 바빠서 못 가. 그럼 그걸 미리미리 탁탁탁 캡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업날 스폰서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응? 그럼 여기 사장님들은 어떻게 돼요? 개명한 사장님이 있잖아. 서울에는. 자, 그럼 대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위에는 대전에서 그 서울 쪽은 개명한 사장님이 봐줄 거고 대전에서 밑으로 부산까지는 제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미팅을 하고 싶어. 그럼 사장님은 전화해서 못 가. 가장 좋은 건 본인이 가야 되는데 부득이한 상황에서 내가 못 가게 됐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업날 스폰서한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스폰서예요. 응? 그래서 부산 스케줄방만 점검하지 말고 서울 거도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복장, 말도, 행동 나부터 바꾸기. 나는 안 하는데 내 파트너한테만 쟤는 복장이 저게 뭐야. 그리고 이 손가락 지적질 하지 마세요. 특히 내 밑에 사내 파트너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명이라도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존중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존중. 매일 강의 들 서로 스스로 실력 쌓기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업날 스폰서하고 자주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담을 아예 안 하시잖아요.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 스폰서가 같이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 위에 업날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좋은 게 뭐냐면 김동수 사장님 있죠, 엄정 사장님 있죠, 많아요 스폰서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적극적인 태도로 사업에 임하시고 도전의식을 무조건 가지고 목표 설정을 꼭 하셔야 돼요. 올해 2023년 들어서 내가 올해는 어디까지 하겠다 그 목표 설정하신 분 계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면. 아무도 없어요?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자, 필드장 항상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커피과 식사별 이거는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근데 부산 팀들은 굉장히 요게 잘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박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모두 박수. 여기 잘 돼 있고 항상 이 부산 팀에는 이제 총무를 당분간은 우리 이정사님. 그래서 총무를 좀 맡아주시고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는 따라지기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1교시에서 3교시까지 공부는 다 많이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장님들의 성공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자, 성공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결단력과 자제력 그리고 명확한 목표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사장님들이 나 골드니까 나 브론즈니까 맨날 브론즈 그러면 발전이 없고 내 통장에 잔고가 안 보여.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위를 보고 우리가 12가지 단계의 직급이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브론즈, 실버, 골드. 자, 그러면 크라운 로얄까지 크라운까지 안 가셔도 레드 다이아몬드 정도 가시잖아요. 고정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 그럼 최소한 레드 다이아몬드까지 가셔야 되겠죠. 그거를 내가 올해 안에는 다이아몬드를 가겠다. 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까지 쉽게 올라올 수 있어. 사파이어까지 쉽게 와. 왜? 오른쪽 왼쪽에 피레츠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파이어부터가 이제 힘들어. 사파이어부터는 이제 에메랄드부터가 오른쪽 왼쪽에 피레츠급이 있어야 돼. 내가 에메랄드 가면 최소한 오른쪽 왼쪽에 골드라는 직급이 있어야 돼. 3단계 밑에. 그런데 목표가 없어. 그 목표가 없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발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없으면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없겠죠. 응?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트워크하면 다 돈 버는 줄 알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계속 돈 들어오는 줄 알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눈치를 봐. 쟤도 안 하네, 얘도 안 하네, 얘도 안 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사장님들의 인생은 사장님들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사장님들 개인에 다 연결은 돼 있으나 개인에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작업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부터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성장이 돼요? 성장될 수 없어요. 항상
도전의식을 갖고 목표를 올해 2023년도 1년 동안 지금부터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장님들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들어온지 그게 딱딱딱딱 나와요. 노력한 만큼 나와요. 자, 3가지의 결단은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부터 끌어내셔야 합니다. 끊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골프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일본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빼고 골프를 다녔어요. 골프장 주변 가운데 우리 집이에요. 눈 뜨고 전화도 안 해요. 그래서 가서 바로 그냥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을 딱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첫 번째 1년 동안 잠을 자지 말아보자. 1년 동안 죽으면 평생 자자고 내가 1년 안 잔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득이 되는 게 없거든. 그래서 내가 1년만 잠을 안 자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골프부터 끊자. 세 번째 절대적으로 나는 하겠다. 가고.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던 내가 2년 동안 골프 채도 안 잡았어요. 왜? 나한테는 목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고 싶었거든. 사장님들이 만약 목표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목표가 없는데 이거 왜 해요? 단지 목표가 없으면 소비자로 끝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소비자로 끝날 건지 물건 그냥 싸게서 끝날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왜 시작을 했는지. 첫 번째, 사장님들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 나도 끊임없이 일 안 해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인지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선택을 했다고 하시면 그 선택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겠죠. 목표 설정. 나쁜 습관은 무조건 끌어내세요.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거는 사장님들이 1년 동안 해서 내가 크라운 로얄까지 갔어, 레드더블까지 갔어? 그럼 그 다음부터 하셔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저 글로벌 핸드폰 하나, 골프백 하나 들고 가면 저는 그게 끝이에요. 사장님들도 내가 했기 때문에 사장님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1년만 끊어보시라는 얘기예요. 2023년도 사장님들 목표 설정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분리를 하세요.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제력.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단 한 가지 비결은 결심을 현실로 바꾸는 성공의 열쇠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연치 않게 오른쪽 왼쪽에 좋은 리더를 어떻게 영입이 돼서 그러나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야. 그런데 다이아몬드까지 블루까지 레드까지 노력 안 하고 그냥 거저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요, 산이 있고요, 물이 있고요, 강이 있고요,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왜? 그러면서 꿋꿋하게 버틴 사람은 정상에 서는 거고 거기서 못 버틴 사람은 뭘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현실로 바꾸는 성공의 열쇠를 꼭 손에 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제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자제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 건지, 소비자 마케팅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소비자 마케팅을 할 건지, 사업자 마케팅을 할 건지. 그런데 재밌는 일이 뭐냐면 내가 소비자 마케팅, 자, 무조건 우리는 사업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맞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사업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자가 들어오면 빨리 가겠죠.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소비자부터 끌어들이세요. 상관없어.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어. 칫솔 하나만 계속 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혈액순환제만 계속 먹는 사람, 닥터리파만 계속해서 먹는 사람. 닥터리파는 한 번 드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먹어요. 끊임없이. 왜 이 간단한 걸 못 하시냐는 얘기예요. 내가 소비자 마케팅을 할 건지 사업자 마케팅을 할 건지. 그런데 이상하게 소비자 마케팅을 했는데 사업자가 들어와.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돈을 빨리빨리 벌어서 빨리빨리 성질이 급해. 욕심이 많아. 사업자를 다 하고 싶어.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소비자를 들어오고 사업자도 들어오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관리하시면 되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엄다스포서 같이 관리를 하세요. 지금 같이 스타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목표나 성공적인 계획서예요. 첫 번째는 각자를 생각하세요. 당신의 평생의 목표는 뭡니까? 사람들이
목표 설정하세요. 나의 평생의 목표는 뭐지? 이 평생의 목표가 힘들면은 그냥 3년을 목표 잡으셔도 돼요. 사실은 5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빨리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5년까지 안 가. 지금부터 사장님들이 3년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3년간을 목표를 분야별로 다시 딱딱 나누세요. 나누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의 목표와 일주일간의 목표 그리고 매일매일 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5년이 아니라 3년? 그럼 내가 1년 동안에 뭘 해야 되지? 목표 설정하시고 그럼 이게 그 1년을 또 한 달로 나눠. 한 달로 나눠 거기서 또 일주일로 나눠. 결과는 즉 뭐냐?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거. 매일매일 해야 될 거. 그리고 일주일간에 내가 해야 될 거. 이 목표가 없으면 절대 단기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데 꼭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내 혼자만의 의지가 안 되면 내 업무 스폰서 같이 상의를 하세요. 중요한 거는요. 스폰서하고 상의도 안 해. 혼자 다 그냥 알아서 귀찮아. 이 사업은요. 포기하기 쉬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2,200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2억 2천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220에 물건으로 다 받았어. 싸게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들은요. 해요. 저처럼. 저는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이 지금 너무 재밌고 즐거워.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내가 어느 누군가를 보고 꿈을 꿨듯이 그거를 실행에 옮겼듯이 어느 누군가를 이 중에 어느 누군가는 그걸 또 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 성공 법칙이에요.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성공하고 싶으면. 주눅 들어있고 주머니에 쩡가루가 없어. 쩡가루. 뭐라고 그래요? 돈이죠? 쩡가루가 없어. 그러면 막 주눅 들어있어. 그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 행동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다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요. 내가 10만 원을 벌다 100만 원 벌었잖아. 1000만 원 벌 것처럼. 왜? 그런 마음을 먹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벌써 얼굴, 표정, 오로라가 틀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 행동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장님들은 성공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내가 왜 안 되지? 오른쪽 왼쪽 두 줄 다이너리인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파트너는 왜 안 뛰지? 왜 안 뛰지? 그거는 파트너한테 그거를 밀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뛰질 않는데 누가 해줄 거라는 생각 절대 버리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장님들 개인 사업이에요. 거기에 업라인 스폰서들은 사장님들을 도와주는 사람, 끌어주는 사람. 그런데 무조건 나는 왜 저쪽 파트너는 되게 잘 되라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도 저런 파트너가 내 밑에 들어서 그럼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돼요. 무조건 남의 탓 돌리지 말고 스스로의 탓을 돌리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저 업라인 스폰서는 이렇게 했구나. 나는 그동안에 뭐 했지? 나도 안 하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뛰기를 바란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정보는 곧 돈이다. 왜? 정보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셔야 돼요. 자, 지금 시대가 인셀덤 화장품이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셀덤 화장품이 무리하게 사업자들을 가입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또 난리가 나버렸어요. 인셀덤에서 끝인 게 아니에요. 거기서 클래스앱으로 갔고 클래스에서 또 발라드로 갔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막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정보의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왜? 저도 앉아서 그냥 매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날 때면 타 회사 막 들어가서 막 봐요. 왜? 내가 알아야지 나도 빨리빨리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파트너들 빨리빨리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사장님들도 내가 여기서 성공하려면 회사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 모든 정보의 안테나 그냥 머리 그냥 삐쩍삐쩍 쓰게끔 이 정보의 안테나를 막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이 힘이라는 거. 자, 인맥이라는 건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야 돼요. 자, 네트워크가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나의 인맥은 한계가 있어.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요. 남의 인맥도 내 인맥이 돼.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내 인맥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건 그거는 끝이 보여.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내 밑에 하선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맥도 곧 즉 나의 인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인맥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인맥이 나의 인맥이 된다라는 거. 남의 인맥도 갖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엮어가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남을 위하라. 그리고 그래야 나도 남도 나를 위한다는 거. 내가 내 파트너, 내 스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따라쟁이. 내 스폰서 자랑, 내 회사 자랑, 우리 스폰서 자랑, 내 파트너 자랑, 우리 팀 자랑, 우리 그룹 자랑. 이런 사람한테는요, 모든 게 머릿속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긍정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사람을 만날 때 부정적인 사람 안 만나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부정적인 사람 싫어해요. 첫마디가 딱 있어. 이거 되게 괜찮네. 이런 거 어디 가나 다 있어. 이런 사람 싫어. 그런데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교육하는 방법 따로 있어. 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부정한 거 싹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고 그리고 다시 새로 입혀야 돼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은 내가 아니라 본인이 중요하죠. 본인이 아니라 내 파트너를 빨리 성공을 시켜야겠다. 그래야 내 파트너가 나를 존중해주고 따라준다는 얘기예요. 가끔 리더 스피치를 들으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스폰서님이 저희 팀 때문에 직급을 못 갔어요. 그거 누구 탓이에요? 그 밑에 하선에 있는 파트너들은 본인들 탓이라고 그래요. 그럼 업라인 스폰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눈물이 나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내가 업라인 스폰서는 내가 부족해서 내 파트너들 성장을 못 시켰구나. 그러나 밑에 있는 파트너는 어떤 생각? 우리가 열심히 못해서 우리 스폰서님이 이번에 못 가셨구나. 이게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사장님들은 업라인 스폰서를 빨리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스폰서 쭉쭉 승승장구하게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업라인 스폰서는 내 파트너, 내 사람, 내 그룹 안에 내 바이들 안에 들어있는 내 사람들을 빨리 열심히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성공을 시켜야겠다. 이 마음으로 서로가 위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하시면요, 사장님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여섯 번째는 위기는 곧 기회다. 불황에서 돈 번 확률이 평상시보다 더 10배는 높다라는 거예요. 이 불황 중에서도 돈 버는 사람은 있습니다. 똑같이 경기가 안 좋은데 어느 집은 장사가 잘 되고 어느 집은 장사가 안 돼. 이유가 있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황이라고 해서 안 된다, 다 안 되니까 거기에 나도 똑같이 그래 맞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불황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대한민국은 IMF가 왔을 때도 온 국민이 금을 모아서 그거를 뒤집어버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은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영웅은 어떨 때 나오죠? 난세 영웅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나는 항상 좋아. 마음부터 정신부터 다 긍정으로 바꾸시고 안 좋을 때일수록 사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운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팀처럼 팀워크처럼 중요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조직의 단계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질투하지 마시고요. 쟤는 잘하는데 나는 못돼. 서로 스스로가 자격심이 들어서 이렇게 웅크려 계시지 마시고 네 팀 내 팀이 어딨어? 제가 저쪽이 잘 되네?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잘 될 때 나도 거기서 으쌰으쌰 하시는 얘기예요. 하시고 이 팀이 잘 돼야 이 팀이 잘 돼야 이 그룹이 잘 되는 거예요. 이 그룹이 잘 되고 이 팀이 잘 돼야 회사도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동반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비에 과감히 투자하시고 성공한 사람과 교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파워가 숨어 있어요. 그 파워를 각자 흡입하셔야 돼요. 저 사람한테 왜 저런 능력이 있을까? 그거를 따라쟁이를 하세요.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 내가 없는 거를 내가 알아가면서 그걸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크게 성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길이 아니면 마지막으로 가지 마세요. 내 길이 이게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들어오면 그 파트너가 다 그만두고 나가요. 사장님들이 결단하고 이 사업에 발에 들였으면 그
사업을 무조건 성공했다 각오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흔들려 저렇게 흔들려. 그러면요 내가 흔들리게 되면 내 파트너들도 똑같이 이렇게 흔들려요. 파란개비처럼. 응? 중심을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11번째 마지막이에요. 10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10이라는 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람과 사람이 있는 사업이며 그리고 그래서 항상 스폰서와 파트너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스폰서와 파트너랑 같이 존재를 해요. 파트너가 없고 스폰서가 없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이 파트너와 스폰서의 10이 가장 중요해요.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 날 여기 끌고 온 사람, 같이 성장했어? 그러면 그 위에 업라인 또 스폰서, 그 위에 스폰서, 계속 스폰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스폰서와 파트너와 10이 안 좋아. 그럼 그 그룹이 성장하겠습니까?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응?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도 내 스폰서, 잘나도 내 스폰서. 내 파트너가 못났어, 잘 못해. 그럼 그 사람은 뭔가 한 가지를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거를 찾으세요. 못나도 어떻게 해요? 예쁘면만 보려고 하시고. 왜? 그 사람이 뭔가를 하나 끌고 와서 사업자를 만들어서 나는 그걸 다 공유를 받아. 온라인 스폰서들. 무조건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한 건 그 사람 레그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거는 내가 다 공유를 받아. 그 윗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못나도 내 파트너, 잘나도 내 파트너예요. 응? 한 번도 나는 개인적으로 난 이런 사람의 성격이 싫어? 이런 생각이 들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해? 내 밑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안아줘야 돼요. 사람이. 안아줘야지 그 사람이 놀라운 발전이 생겨요. 안아주고 따뜻해주고 끌어주고 하면요 사람은 바뀌게 돼서 그 기본은 안 바뀌겠죠. 그러나 고치려고 노력은 하겠지. 그걸 어떻게 온라인 스폰서를 끌어줘야 돼요. 파트너와 스폰서의 10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자, 강기씨.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업이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같이 형성해서 가는 거예요. 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파트너랑 스폰서의 부하직원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트너라고 해서 스폰서의 말을 들어야 하는 법도 없다. 내 스폰서가 나하고 너무 생각이 다르게 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파트너도 어느 파트너도 내가 스폰서 때 한 거 그대로 따라해요. 사람들은 좋은 거를 먼저 딱 복제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거를 먼저 복제를 해. 나쁜 거를. 그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아 그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내 파트너도 나한테 내가 내 스폰서 때 한 것처럼 똑같이 따라해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와. 똑같이 그 길을 또 가게 돼요. 명심하셔야 되고요.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온라인 스폰서는 오른쪽 왼쪽으로 나와 있는 이 파트너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공유는 다 받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 먼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나면 내 온라인 파트너가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내 볼륨 주기도 싫은 거야. 그럼 한 달에 5천만 원, 1억 들어오는 거 내려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 정말 멍청한 거거든요. 진짜 멍청한 거거든요. 합리화시켜. 사람들한테 얘기를. 절대 그 사람은요 거기서 성공 못해요. 나중에. 스폰서라는 건요 그냥 후원 하나 달아주는 것부터 감사하는 존재예요. 나한테는. 자, 저는요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온라인 스폰서 한국에서 스폰서십 하러 와요. 나는 그게 스폰서십인지도 몰랐어요. 네트워크 처음 했을 때. 오른쪽 왼쪽에 사람 한 명을 안 달아줬어요. 저는 혼자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왜? 그로 인해서 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홀로 쓰기를 빨리 했어요. 스폰서라는 존재는요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듬직해. 그런데 스폰서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무리한 요구를 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서 제가 쟤네를 찍고 가는 거예요. 내 스폰서는 그냥 계신 것만으로 나는 감사해. 그러나 그 스폰서가 시스템에도 안 나와. 그럼 그 스폰서는 갖다 버려야지. 그럼 그 위에 스폰서가 있겠죠. 시스템에도 안 나오는 스폰서. 아까 제가 스폰서 말을 들어야 하는 법도 없다. 나는 시스템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내 위에 없는 스폰서가 나를 여기 소개해준 스폰서가 시스템에 참여를 안 해.
그럼 그게 스폰서야? 아니죠. 그거는 예외예요. 그게 예외란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파트너는 스폰서한테 스폰서님 여기도 좀 해주시고 여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뭐야? 지는 가만히 있고 양쪽을 다 해달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머릿속에서 나의 스폰서는 그냥 계신 것만으로 감사해. 시스템에 같이 참여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해. 이름만 가지셔야 돼요. 나로 시작하는 두 줄 반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요건 사장님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사장님들이 먼저 이게 복제가 되어 있어야 사장님 산하로 계신 사장님들 그대로 복제한다는 거 머릿속에 꼭 입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스폰서라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없는데 자식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엄마가 없는데 자식은 없습니다. 스폰서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스폰서들이 가끔 가다가 나쁜 짓을 하죠. 한국의 스폰서들 가장 나쁜 짓이 뭐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좀 많이 시켜요. 이간질 시키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절대 사람들이 우리가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 스폰서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파트너 사업의 좌우가 결정되기도 해요. 내 온라인 스폰서는 능력이 별로 없어. 그러나 시스템에 항상 참여를 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감사해. 내가 그랬잖아요. 나쁜 거를 보려고 하지 말라고. 좋은 것만,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려고 하세요. 내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좋은 거 하는, 잘하는 거 한 가지씩은 있을 거야. 아니 쟤는 와 저쪽 파트너는 와 이거 강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되게 잘해. 근데 내 파트너는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사장님들이 비교하는 그 순간 내 파트너도 나를 옆에 형제라인 스폰서하고 비교를 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비교하지 마세요. 온라인 스폰서 사업 진행하는 스폰서 하느냐에 따라 파트너의 좌우가 결정이 된다는 이 말이 왜 100% 맞냐면은 온라인 스폰서가 끌어주잖아요. 이렇게 끌어주고 저렇게 끌어주고 같이 으쌰으쌰 해주고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해주는 스폰서가 있어요. 그런 스폰서는 따라 안 가셔도 돼요.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심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빨리빨리 성장해요. 왜?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못해도 못생겨도 다 못생겼어? 어디 하나 이쁜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뻐 사랑해 따르겨주고 풀어주고 술도 못 마셔. 술을 못 마시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 우리 다 담배 피잖아. 이건 편집해주세요. 담배 피잖아. 담배 안 피는 사람 여기 못 들어가? 그거 없어요 사장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스폰서가 제대로 나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모질하지만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스폰서가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해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중간에 하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바빠서 이번에 못 나와. 근데 세미나를 가야 돼. 그럼 어떻게 그 위에 스폰서가 또 없으니까 어떻게 내 새끼 맞잖아. 내가 챙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 다른 거 복제할 거 없어요. 요거 사장님 꼭 잊어먹지 마시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머리에다가 입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폰서의 입장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누군가의 위에 있을 거고 스폰서일 거고 또 누군가의 파트너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스폰서의 입장이라고 사장님들 다 스폰서예요. 누구의 스폰서. 자 그러면 스폰서의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모든 파트너를 모두 다 똑같이 공평하게 대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자 10명의 군단이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10명 추천을 했어요. 내 새끼 맞죠? 다 똑같이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해. 그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제가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는데 내 말이 먹히겠냐고. 안 먹히죠. 당연히 열심히 하는 사람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안 도와준다고 그거를 질투하고 막 이래.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사람 나옵니다. 나는 왜 안 도와주는데? 아니 본인이 시스템 참여도 안 해. 리더스쿨도 안 나와. 오다가 말어. 메인데이도 안 나와. 원데이 세미나 참석 안 해. 근데 그 사람을 뭘 도와줘요? 맞잖아요 사장님. 이왕 도와줄 거면요 시스템에 열심히 합류한 사람 도와주고 싶고 떡을 하나 주더라도 열심히 합류한 사람한테 나는 주고 싶어요. 이거는 사장님들이 저의 위치에 오게 되면요 사파이어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똑같이 나와요. 불가능해요.
똑같이 도와주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가 내 업라인 스폰서한테 딱 붙어서 아 스폰서가 이 집에서 떡 주려나?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시스템 합리해야 되고 스폰서가 가는 길은 무조건 자 우리는 지름길도 같이 가고 어떻게 해요? 지름길도 같이 가고 지옥도 같이 가고 행복도 같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파트너와 사장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너의 입장은 뭘까요? 파트너의 입장 나도 누군가의 파트너죠. 저는 사장님들의 스폰서지만 나는 또 어떻게 돼요? 곽준현 스폰서의 파트너예요. 맞잖아요. 제 바로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파트너의 입장이라는 거 또 뭘까요? 한번 볼까요? 스폰서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더 많은 지도를 받을 때 그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파트너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스폰서에 대한 마음 자세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파트너는 스폰서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제 업라인 스폰서한테 지금 곽준현 스폰서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곽준현 스폰서님한테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저는 항상. 네. 곽준현 스폰서하고 저는 하루에도 한 10번 정도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우리 신랑한테 저의 남편한테 핸드폰에서 열어서 전화를 하는 것보다 곽준현 스폰서한테 전화하는 게 더 많아. 그 정도로 서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곽준현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뭐든지 내 스폰서하고 상의하고 근데 그 스폰서가 또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그럼 저한테도 오겠죠. 동사단이, 태국사단이. 그러다가 정 안 되면 그게 나중에 나한테 오겠죠.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스폰서가 뭔가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뭘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맡아서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스폰서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 유용한 사람. 스폰서님이 자 예를 들어서 이정환 사장님한테 사장님 올해부터 부산 총무 맡으세요. 제가 얘기했죠. 네. 그러면 혼자 예를 들어서 자 30명이 모였다 치자. 밥 먹는데 30명이 모였다 치자. 그 총무를 맡았어. 그럼 혼자 돈 벌러 다니. 힘들잖아. 그거를 그 모든 걸 같이 나눠서 해줄 수 있잖아. 솔선수범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든지 이 일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그 위에는 스폰서, 그 위에는 스폰서, 그 위에는 스폰서들이 다 봐요. 보고 있어요. 사장님들.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응? 이정아 하면 얘 밑에 얘 옆에는 항상 얘가 붙어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왜? 뭐든지 져요.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떠오르다가 더 챙겨줘야지. 그거예요 사장님들. 그 사람이 직급을 간대. 좀 부족하네? 그럼 누가 돕겠어요? 스폰서들이 다 도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사장님들이 서로 내가 그런 유용한 사람이 되어 그래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대기 나서기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서 성공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자, 네트워크 사업은 결국 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거 맞아요. 맞죠? 그리고 제품도 싸게 쓰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화장품 어차피 쓰는 거 네트워크 거 쓰고 생활비좀 쓰는 거 어차피 네트워크 써. 다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돈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제품만 그냥 싸게 쓰려고 이 사업 선택해서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한 명도 없죠? 나도 일하지 않고 누구처럼 끊임없이 인쇄소득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 때문에 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야. 지금 이게 하나의 과정. 그러면 돈 벌려고 하는 사업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유용하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이 덜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 맞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자기 개발에 제가 말한 거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저 성장하고 그를 필요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곽준현 선생님이 어저께도 전화 왔어요. 2월달에 서울에 강의 언제 한번 해달라고. 그대로 한번 해달라고가 뭡니까? 전 대놓고 얘기해요. 당연히 해야죠. 뭐 좀 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한 번도 거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하겠습니다.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게요. 전 항상 이래요. 그럼 곽주현이라는 사람한테 스폰서가 파트너가 나 하나만 있겠어요? 내 산하는 다 그 사람이 파트너인데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 이번에 빼세요. 아 됐어 안 해. 힘들어 못해. 몸이 아파. 이런 핑계를 대면 그 사람 머릿속에 항상 이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나는 항상 털을 안 달아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 나부터 할게. 아 내가 할게. 아 걱정하지 마. 1도 걱정하지 마.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곽주영이라는 사람 머릿속에는 김창이라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박혀 있는 거죠. 김창희가 있어서 나 든든해. 솔직히 든든하게 만들어 드렸고. 왜? 사장님들도 내 업라인 스폰서한테 그런 파트너가 되셔야 돼요. 응? 그래야지 사장님들이 성공하기 빨라. 성장이 빠르고 성공도 빨라져요. 뭐든지 빨라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폰서에 대한 마음 두 번째, 파트너는 스폰서를 잘 프로모션 해야 돼요. 아까 자랑질 말씀드렸죠? 자랑질. 내 스폰서 근데 못났어. 그래도 한 군데는 이쁜 데가 있을 거야. 한 군데는 잘하는 데가 있을 거야. 사람은 다 못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를 들어서 못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의 이쁜 것만 보려고 하세요. 이쁜 것만. 이쁜 거. 다 못났는데 발가락이 이쁘다. 어머 발이 너무 이쁜 거 있지. 이거를 그냥 이쁘지. 발은 이쁘더라. 그게 아니라 발이 세상에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막 크게 부풀려서. 그러다 보면 사장님들의 나쁜 점도 내 파트너들이 다 예쁘게 볼 거예요. 요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자, 자랑질하자. 프로모션은 뭐냐면 프로모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팀 프로모팅, 파트너 프로모팅, 회사 프로모팅, 스폰서 프로모팅. 이 모든 프로모팅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보너스를 먹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파트너는 항상 자기 스폰서의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스폰서도 파트너의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파트너만 그런 게 아니고 스폰서도 마찬가지야. 못나도 내 새끼, 못생겨도 내 새끼, 잘나도 내 새끼. 못생기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뭐 하는 행동 전체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걔 한 가지 좋은 것만 찾으세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강의 잘한다고 사업 잘하는 거 아니고요. 사업 잘해서 강의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좋은 점 하나씩 다 그거를 찾고 그것만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스폰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의 파트너 역시 복제를 통해서 자신을 존경할 것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걸어온 길, 내 스폰서가 가는 길 분명히 사장님들이 가실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가시는 길 또 어떻게 내 파트너가 그대로 또 따라온다는 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연속이에요. 제대로 복제가 되었을 때 다 주급점이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 모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강해주라는 게 스폰서의 약점 드러내기보다는 스폰서의 장점을 찾아내서 자랑하세요. 응? 아셨죠? 이건 꼭 네트워크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인성교육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쉽게 해서 인성교육이에요. 자, 스폰서에 대한 마음 자세 세 번째예요. 정기적으로 상담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 잘하는 사람은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상담해요. 스폰서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도 있어. 제 사람을 좀 걸어주세요. 좀 이런 식으로. 저는 콜이에요. 내 새끼가 간다는데 집이라도 팔아야지 어떡해. 맞잖아. 집이라도 팔아야지. 해줘야지. 응? 그거 다 내가 안고 가잖아. 그럼 그 사람하고선 또 중간에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볼륨 다 받는 거잖아. 저 무조건 콜이에요. 근데 나한테 딜을 치러 들어와. 그거는 노야. 응? 한 개당 팩 한 개당 얼마씩 해줘. 그거는 콜이야. 콜이 아니라 그거는 벤치야. 그런 스폰서한테 딜을 치는 건 안 돼. 절대 그거는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사장님들이 절대 그런 걸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딜이라는 거는 따로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내 업라인 스폰서한테 내가 이번에 100명을 가입시킬 건데요. 팩 한 개당 얼마씩 쳐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발로 뻥 차버리세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 스폰서는 상담 요청하는 파트너에게 더 많은 노하우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그리고 아무리 스폰서가 형편없어도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외라는 거는 같이 똑같은 날 같이 시작을 했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잖아. 스폰서도 모르고. 그러나 그 위에도 스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폰서한테 상담을 하시면 돼요. 또 그 스폰서가 또 바쁘네?
그럼 어떻게 또 그 위에 상담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있어요.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사장님한테 스폰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 태욱 사장이, 김도우 사장이, 이만 사장이, 이전 사장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랬을 때 나하고 맞는 스폰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아, 이 스폰서하고 나하고 좀 기가 맞아. 이게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남들이 다 지금 우리 이제 농담 하나 할게요. 김도우 사장이랑 다 맞죠? 다 안 맞아요? 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나하고 맞는 스폰서가 있어. 그 맞는 스폰서한테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곽준현 스폰서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왜 합쳐서 하자 그랬을 때 왜 오케이 했어 그랬을 때 저는 대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글로벌을 가고 없을 때 한국에서 누군가가 우리 팀 딱 잡아줄 수 있는 스폰서가 필요했다. 그게 바로 곽준현이에요. 왜? 난 1년 동안 그분을 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네임데이하고 일요일날 꾸준하게 했어요.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내가 잠깐 자리를 놀려고 비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갔을 때 이 한국을 딱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고 나서 있을 때 부산에도 계속 내려와서 받을 수 있는 사람. 응? 그게 나의 스폰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합치게 된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이번에 별달 가야 되는데 말이야 10개 부족해 5개만 사줘봐.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도 하기 전에 곽준현 사장이 아마 해줄 거예요. 왜?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장님들도 내 스폰서도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응?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명심하고 스폰서는 누구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싶어 한다 그리고 도와준다. 두 가지예요.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더불어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네. 자, 스폰서의 마음. 네 번째, 자기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라. 자기 비용. 내가 스폰서한테 후원 요청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후원 요청을 하겠습니까? 계속 후원 요청을 하죠. 그럼 그거를 커피값을 일일이 5군데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탁을 했으면 내가 접대를 해야지. 똑같이 밥을 먹으러 갔을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똑같이 더치페이 나누시라고. 이건 꼭 사장님들이 부담 주면 안 돼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이런 사고를 못 하겠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내 업라인 상태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 이 사고를 못 하겠어. 그거 정말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활동 결과 스폰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그 볼륨 여기서 다 공유받는 거 맞아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파트너 스폰서를 이제 사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식사, 차비, 자료비, 커피값, 기타 등은 당연히 부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더치페이는 네트워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규율이고 규칙이다. 자, 스폰서의 마음. 5번째, 스폰서의 좋은 점만 모방하는 거. 절대적으로 다 못난 스폰서 없어요. 뭔가 하나는 꾸준하게 하는, 뭔가 하나는 좋은 점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것만 모방하도록 노력하세요. 스폰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스폰서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모든 거를 다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스폰서의 나쁜 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쁜 점을 제일 빨리 모방을 해. 내가 스폰서에 대해서, 내 업라인 스폰서에 대해서 막 다른 애한테 막 욕을 했어. 저 스폰서는 그래. 막 7년에 8년에 뭐 저저 막 욕을 했어.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니까 내 파트너가. 앞으로 사장님들한테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부터 바꿔야겠죠. 좋은 점만 모방하도록 사장님들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폰서십이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스폰서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스폰서십이란 다 스폰서예요. 다 스폰서. 스폰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 그냥 내가 맨 위인데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가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그 그룹이 성장하겠습니까?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응? 제대로 찍고 가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파트너십이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파트너로서
스폰서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좋은 점만 보고 무조건 따라쟁이, 무조건 유용한 파트너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성.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사업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 정확하게 맞고요. 스폰서로서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곧 여지껏 승승장구해서 올라오더라도 중간에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왜? 내가 골드 됐을 때 느낌, 사파이어 됐을 때 느낌, 또 에메랄드 갔을 때 느낌, 다이아몬드 갔을 때 느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무조건 겸손. 저는 직급이 레드다이아지만 저는 항상 여지껏 한 번도 내가 레드인데 말이야 이런 적 없어요. 항상 저는 브론즈라는, 난 항상 브론즈. 그 마음 자세로 해요. 저는. 그건 사실이에요. 왜? 초심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사업하겠다고 딱 들어와서 사업했어. 그 사람이 스폰서야? 그 사람이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 그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 전 정중하게 인사해요. 네.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응? 아무리 사람은 근데 이치가 바뀌잖아요. 이 핀 색깔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수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너의 자세, 스폰서에 대한 예우. 내 스폰서에 대한 예우. 못나도 할 건, 내가 할 도리를 하셔야 돼요. 스폰서에 대한 예우, 스폰서에 대한 노선을 무조건 따라가기, 따라쟁이.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사업 진행할 거. 왜? 먼저 해보고 성공기를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스폰서 하는 거, 저 스폰서 가는 거, 저 스폰서 시키는 대로만 사업을 진행하면 그건 정확하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성공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독불장군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폰서의 자세 마지막이에요. 파트너에 대한 존경. 내 파트너. 나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우리 사장님들 솔직히 얘기해서 한 분 한 분 얼마나 예쁜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너무 커서 아플 수도 있겠다. 파트너에 대한 존경, 무조건 존경. 내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장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부산 사장님들이 나의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고요. 정말이에요. 내 가족보다 내 형제보다 정말 더 많이 만나고 우리 사장님들이 저한테는 제2의 가족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파트너의 본질은 고객이라는 거. 내 파트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객이다 그냥 무조건. 그리고 고객은 무조건 옳다 라는 말 기억하시고 파트너를 머슴처럼 부하직원처럼 그리고 손가락으로 갑질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애기 다루듯이 하세요. 그냥 애기 어휴 내 애기 어휴 우리 내 애기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머릿속에서 나는 보스다 나는 상사다 그냥 갖다 버리세요. 이건 아니에요. 사장님들 가는 길 앞에서 제일 힘들게 제일 무거운 짐 들고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 요것만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겸손은 냈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제가 말씀드린 겸손이라고 마음속부터 진실로 겸손하세요. 진실로 대하는 것과 가식적으로 대하는 우리 보면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을 정말 사랑 했을 때 막 눈에서 막 꿀 떨어지잖아. 똑같아요. 와 우리 스폰서 나 되게 사랑하다. 되게 좋아해. 전 너무 사랑해요 사장님들. 너무 사랑해요. 이거를요 가식이 아니라 진심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이 사업이 정말 잘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사람이 절대 끊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나부터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사장님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 그리고 진정한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무조건 겸손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미나장에서도 새로운 손님들이 있으면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사파 이상 사장님들 먼저 좀 오셔가지고 안내 좀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새로 온 사람도. 왜? 회사가 잘 돼야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잘 돼야 회사도 있는 거고. 같이 동방성장. 자, 파트너와 스폰서 같이 동방성장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해와 인간. 파트너는 애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파트너 스폰서를 이제 사업하고 있는 생각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해와 용납이 강력한 휴먼 네트워크 구성을 한다는 거고요. 말해줘도 안 따라해. 예를 들어서 자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아. 뻔히 보이는데 잘못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세요. 그리고 파트너를 성장시켜 주려고 요구만이 네트워크에서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 나를 버리고 내 파트너를 빨리 성장시켜야겠다. 얘를 빨리 돈 벌게 해주겠다. 자, 이정환 사장님이 오른팔이 누구예요? 자, 손수빈 사장님. 자, 그럼 손수빈 사장님만 이쁘겠어요? 손수빈 사장님의 사랑은 다 이쁘겠죠? 다 이뻐. 그쵸? 다 이쁘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김동호 사장님 다 이뻐요? 안 이뻐요? 다 이쁘죠? 자, 우리 그럼 어떤 사장님? 이 미녀 군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죠. 바로 이거예요. 사장님 바로 이거예요. 항상 내 스폰서를 볼 때는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그럼 없나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막 꿀이 막 솟아나.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지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바로 칭찬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쁜 점을 보고 그걸 보고 팍팍 막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무조건 칭찬해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셔. 그러면요, 그만큼의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겁니다. 칭찬. 못하는 사람한테 뭘 시켜도 안 해. 못해. 근데 야! 넌 이것도 못하니?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 못해요. 응? 아니야, 해봐. 잘할 수 있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요, 나와요. 안 했던 것뿐이야, 사장님들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조건 칭찬하세요. 스폰서한테 칭찬, 파트너한테 칭찬, 잘한 것도 칭찬하고 못한 것도 이거 잘했어 그냥. 잘했어. 하시고 좋은 점만, 잘한 점만 보면 칭찬하는 거.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해서 문제가 아니라 칭찬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 더 많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와 진짜 잘한다 이게 아니라 우와 잘한다 뭐 이렇게 액션. 그러면 그 사람 이 사람 봐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잘한다 더 칭찬하시고 못한 사람한테도 아이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좋게 말씀드렸죠? 이정환 사장님한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애기예요. 애기. 여기 좀 큰 애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큰 애기 그 다음 애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다 애기야. 애기 다르시. 지금부터 사장님 밑으로 산하로 여기 제일 막 태어난 애기가 누구예요? 막 태어나는 여기 네. 막 태어난 애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먼저 선배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애기 먼저 챙겨주고 더 이뻐해주고 하시면 이분이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더 잘하죠. 바로 이겁니다, 사장님들. 다른 거 없어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자, 칭찬하면 사업이 잘 되고 비판하거나 씹으면 별 사업도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강, 도, 냉, 힘, 직 뭘까요? 우리 사장님. 강하고 독하게. 그렇지. 냉정하게. 그렇지. 강하고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도록 강해지시고요. 그리고 독해져라. 그리고 누구도 널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져라. 그리고 냉정해져라. 아닌 거 후회 없이 자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힘을 키워라. 힘 자랑하는 사람 맞설 수 있도록. 그리고 지는 뭘까요? 지랄해라. 지랄을 해라. 우리 사장님의 수준을 알았어 내가 이제. 아니 강도 냉힘 지랄해라. 아니 지랄으로. 지랄 못하도록 지혜로워하잖아. 누구도 널 상대할 수 없도록. 내 수준이다. 자 이렇게 사장님들이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해서 꼭 절대적으로 성공해서 남을 거다 생각하시면요 강해지고 독해지고 냉정해지고 힘을 기르셔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철저하게 엎드릴 때는 그냥 바닥에 그냥 껌이 되도록 그냥 엎드리시고 쓸 때는 제대로 또 우뚝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셔야지 사업을 성공하십니다. 이것만 넘기시면요 다 주급점 1억 갑니다. 저는 지금부터 사장님들의 2023년 1년 동안을 다 성공을 시킬 거예요. 성공 못 시키면 저도 이제 내놓겠습니다. 사장님들만 제대로 아시죠? 강독, 냉힘, 지랄. 아셨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의 목표는 다이아몬드예요. 너무 예쁘죠?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되시면요 사장님들 산하에 사장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 사람들 다 못 봐줘.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그 사람들을 끌려면 나부터 벌써 리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끝났어요.